안녕하십니까? 네, 월드스타디 학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입시 맘스쿨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고3들의 수시 지원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 전에 수시 원서 접수는 어떻게 하는지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소요 시간은 한 60분 이내로 될 것 같으니까 같이 한번 떠나봅시다. 자, 화면을 공유하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총 4가지 꼭지로 준비를 했고요. 아주 디테일한 입시 설명회는 아닙니다. 개략적인 설명이니까 참고하셔서 다른 내용들하고 좀 연결하시면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통계 자료가 이제 설명회가 끝나면 아마 어머님들이 보기가 어려우시니까 한번 이렇게 사이트를 잘 기록해 두셨다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특별히 첫 번째 어디가와 두 번째 대학 어디가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서교연회로 줄여서 표현하는데 여기하고 인천교육청 마중물 뭐 이런 교육청 자료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설명의 중간에 제가 진학사 UA 이야기를 좀 자주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진학사에서 일을 좀 했었기 때문에 진학사 사이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최명호 대표입니다. 설명회와 강연을 주로 했고요. 온라인 설명회로 이제 좀 전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이런 대형 강연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수시와 정시 시즌에는 필요한 부모님들, 찾아오시는 부모님들, 또 뭐 학원 학생들 입시 컨설팅 진행하고 있습니다. 꼭 고3이나 재수생 때가 아니더라도 중학생이나 고1, 고2 학생들이 입시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입시 캠프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4가지 중에 첫 번째 이야기, 고3의 2022학년도 대입 총정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 입시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실제로 수시를 지원할 때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 이렇게 3가지가 일반적이죠. 특기자 전형은 워낙 인원이 적고 특수한 상황이라 오늘은 일반고 특수한 케이스 전형, 일반적인 전형 그 케이스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을 할 때는 나는 수의회를 전공할 거야 라는 기대를 하고 1학년 때 학생부 기록이 수의회 쪽으로 맞추어진 학생입니다. 근데 2학년 올라갈 때 성적이 좀 안 될 것 같아 이런 학생들 정말 많죠. 그러니까 의치한 쪽은 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적이 나빠지면 꿈도 낮아지는 거죠. 혹은 꿈이 이제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생명공학 쪽으로 전환을 했다가 다음 2학년 학생부는 생명공학인 거죠. 3학년 때는 그냥 코로나 보니까 간호학 이런 거 좀 괜찮을 것 같다 해서 간호사가 되겠다라고 꿈을 정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했을 때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생각할 때 나의 내신 성적에 비해서 내신은 일반고 학생으로서 전교과 1.88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수능 모의고사, 즉 6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보니까 평균 한 4등급, 3.5등급도 채 안 됐죠. 그러니까 편차가 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수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의 선이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의 선보다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 공부 계속하는 게 너무 부담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수학이 3등급이긴 했지만 6월 모의고사가 전체 범위가 들어가는 9월이나 수능에는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수학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내신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 간호학과를 학교에 상관없이 나는 가겠다 이런 이제 수시 올인 전략을 쓴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교과 지원이 많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가천대, 성신여대 다 교과로 합격을 했습니다. 가천대보다는 성신여대를 선호해서 성신여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대표적인 합격 케이스였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1등급 초반이나 중반대가 아니고 2등급 중반 정도 되는 친구는 교과 전형으로 원하는 대학, 상위권 대학을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 이 친구는 다양한 입시 정보를 주변에서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 네, 어쨌든 얻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어머님도 여러 가지를 알아보시고 또 학생도 많은 고민을 하면서 찾아보고 검색을 했습니다. 근데 헷갈리는 거죠. 정보가 너무 난해하고 취합이 잘 안 됐습니다. 이 친구의 꿈은 문화 콘텐츠 전문가입니다. 공연 전문, 기획 전문 이런 것들이죠. 내신 성적이 2점 초반, 중반인데 역시 모의고사 성적은 평균 4등급 선입니다. 쉽지 않은 거죠. 희망하는 가장 좋은 대학, 목표로 하는 원픽원 성신여대 문화예술 경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신여대를 두 개의 카드를 사용을 했죠. 종합과 교과. 그리고 상향으로는 어쨌든 이 친구의 대학 입시는 수시에서 끝나야 합니다. 정시로 가면 지금 저 대학들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건국대 문화 콘텐츠 학과를 두 개를 쓰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개를 쓸 때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기 추천은 그냥 본인이 지원을 하면 되는 건데 학교 추천에서 이제 인원수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봤을 때 야 6명 뽑고 네 내신으로는 근대 학교 추천을 합격한 경우가 우리 학교에서는 좀 드물어 이렇게 이제 좀 반대를 하셨죠. 그래서 수능으로 좋은 대학 가기 어려우니까 수시로 조금 더 학교를 낮추어서 안전하게 하나 합격을 시키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선생님이 제시를 한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 일단 성신여대랑 건대가 조금 자기 입장에서 버거운 도전이라고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갈등을 조금 이렇게 해소시켜주는 것이 컨설턴트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국대 학교 추천은 충분히 네가 한번 해볼 만하다. 경쟁률도 그렇고 너의 학생부 스토리 비교과 내용이 괜찮으니까 한번 도전해보자. 네가 부족한 건 교과 성적 외에는 부족할 게 없다라고 이제 강권했습니다. 결국 건대 자기 추천은 떨어졌고 확추로 학교 추천으로 추가 합격을 했습니다. 당연히 건국대 를 등록을 했죠. 자, 두 가지 케이스로 워밍업을 좀 했네요. 자, 올해 대학 입시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새로운 전혀 다른 입시다. 이전과 동시에 올해 고3들이 가장 어려운 입시를 보내고 있는 학생들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2022학년도 입시를 볼 때마다 정확하게 비교되기는 좀 어렵지만 2014학년도 입시가 계속 기억납니다. 2014학년도 입시가 궁금하신 분은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 수능은요. 여러분이 채 근래에 보지 못했던 대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어떤 친구에게는 굉장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수능 준비를 잘한 친구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100일 남은 기간 동안 수능 공부 좀 열심히 해보십시오. 자, 첫 번째,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제대로 적용하는 첫 번째 적용하는 수능을 실시합니다. 국어,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중에 선택해야 하고 그 다음에 수학, 미적분, 그리고 기하, 확통, 확률과 통계 중에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이것에 대한 유불리가 이미 여러 분석 요인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연계열의 지원자들이 유리하다, 미적분이 유리하고 기하가 유리하고 언매가 유리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입시는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무조건 유리하다, 선택 과목에 따라서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이 선택했다면 그 선택 과목에 최선을 다하시면
나중에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분명히 이전의 입시와는 다르다는 사실은 알고 공부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수도권의 대부분의 대학이 지역인재 전형을 신설했습니다. 그것도 교과 위주입니다. 자, 이것은 입시의 공정성을 위해서 또 지역 인재를 위해서 지방에 있는 학생들 혹은 일반고 학생들을 위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과니까요. 대학의 입장에서는 교육부 정책을 따르기 위해서 10% 선으로 지역 인재를 교과로 모집을 하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를 의 학생부 교과, 즉 내신 성적을 동일한 잣대로 평가해라는 것에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슬쩍 겁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아주 센 학교도 있고요. 아예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는 이제 학교의 방향성에 따라 달라지겠죠. 자, 어쨌든 이 교과 전형이 많이 늘어났고 작년, 재작년 학생 수가 많이 줄어서 거의 10만 명 이상이 줄었죠. 따라서 1등급, 2등급에 물론 뭐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학생들의 비율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에서는 입결이 즉 합격 커트라인이 좀 낮아질 확률이 아주 크다. 작년 기준보다는 내가 좀 부족해도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1.5등급이 합격한 학교라고 한다면 올해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낮아도 1.6등급, 7등급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상향을 지원할 때는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약학대학 학부 모집이 시작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올해 입시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약대 모집 인원에 대해서는 이따가 잠깐 PT 자료로 보여드릴 텐데요. 거의 1,800명에 육박하는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전국에 있는 37개 대학에서. 자, 이 약대를 선호하는 친구들은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 명문대학으로 이름난 그 대학들하고 약대, 지방에 있는 약대를 합격했을 때 선택을 어디로 할지 잘 모릅니다. 사실은 지방대학이라도 약대를 갈 확률이 높겠죠. 그 말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의 자연계열의 입결이 낮아질 거라는 것은 뻔한 사실이죠. 자, 이 부분이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적성고사 완전 폐지됐습니다. 올해는 적성고사로 모집하는 대학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에 그중에서 가천대를 비롯하여 3개의 대학이 논술 전형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천대 논술 전형 혹시 4, 5, 6등급 학생들 마지막 도전해보고 싶다면 한번 지원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5번째, 상위권 대학 정시 모집 인원의 증가가 눈에 띕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을 끝까지 한 점이라도 한 문제라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겠다는 겁니다. 자, 코로나 영향력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좀 완화된 학교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서울대, 서강대 같은 학교들은 세 과목, 뭐 2등급, 각 2등급이나 합 6을 각 3등급으로 합 9 정도로 낮춘 이런 전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말은 수시 추가 합격이 수시 추가 합격이 많아지고 수시 2월이 줄어들 수 있다. 그것 역시 입시의 변화를 주는데요. 그렇게 큰 변화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위에 있는 1, 2, 3번 변화가 가장 크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런 자료들은 모든 설명회에서 다 다루니까 오늘은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인원의 변화는 패스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교과 전형이 늘어났다. 그중에서도 지역균형 선발인데 이것은 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야 되겠죠. 학교마다 추천 인원에 제한이 있는 학교들입니다. 경쟁률이 낮을 수 있다는 거죠. 즉 내가 추천을 받을 수 있다면 일단 추천받고 지원하는 것이 좋다.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할 때는 지역균형 선발에 지원을 할 때 고려해야 될 것은 바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연대, 한양대, 이화여대는 수능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그 말은 다른 전형 요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연대 같은 경우는 2단계 면접이 중요하고요. 한양대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 말은
입결이 큰 변화 없이 높을 수도 있다. 한양대 교과 전형의 입결은 서강대 성대의 교과 전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무작정 작년보다 높거나 유지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더 떨어질 확률도 있습니다. 이대는 면접이 좀 있네요. 네, 역시 이래 되면 면접이 있다는 것은 입결이 좀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거죠. 작년과 비슷하다 하더라도 서강대 성대 교과 전형 인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밑에 학교들은 입결이 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감하게 그 학교 추천을 받을 수 있다면 지원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약대 모집 인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1743명 정원 내에 모집 인원이 늘었습니다. 신설이죠, 이것은. 자, 이 경우에 학생 수에 뭐 이렇게 30명, 40명 이런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내가 약대를 지원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나는 약대 지원하겠다라는 사람이 이미 결정되어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반사 이익을 얻을 자연계 학생들, 그리고 인문계 학생들 중에서도 반사 이익을 얻을 친구들이 꽤 많을 겁니다. 특히 수능에서. 그러니까 수능 공부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이 지금 수시 지원 전략을 짤 때 기본 베이스가 됩니다. 자, 다음에 수시 원서 접수 방법. 자,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시 지원을 처음 해보시는 수험생들과 부모님들 계시죠? 자, 질문합니다. 수시 원서 접수는 고3 담임 선생님이 해주신다. 아니면 학교에서 수시 원서 접수를 해야 한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답은 거짓입니다. 수시 원서 접수는 담임 선생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고 수험생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직접 접수하는 겁니다. 카드로 원서 접수비만 내면 됩니다. 대신에 학교 추천을 받아야 된다거나 그 다음에 교사 추천서가 필요한 교사 추천서는 없겠죠. 학교에 추천이 필요한 부분은 학교에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허락을 받고 나서 원서 접수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겁니다. 약간 극단적으로 담임선생님하고 상담할 때 야, 너는 A대학, B대학, C대학을 쓰라 라고 하면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담임선생님한테는 예, 알겠습니다 하시고 집에 가서 쓸 때는 D, E, F 대학을 쓰시면 됩니다. 네, 아무 상관없습니다. 본인의 입시 전략을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죠. 자, 원서 접수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분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을 위해서 비교과는 나는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를 또 확인해야 되고요. 모의고사 성적을 분석해서 수능 성적이 내가 어느 정도 나올 건지, 그래야 수능 최저 혹은 수능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기준으로 수시 지원을 어떻게 할 건지가 판가름이 날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성적 분석을 위해서 혹은 비교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걸로 대학을 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대학에서 나의 성적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성적을 나 나름대로 계산을 잘했는데 나는 평균 몇 등급이야. 이게 대학에서 또 환산하는 방법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적을 분석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네, 바로 담임 선생님이 제공해 주시는 자료를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학 어디가 사이트에 나의 성적을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대학별 환산 점수로 환산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온라인 배치표를 제공해 주는 여러 업체들의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업체로는 진학사와 유예인데요. 왜 진학사 유예를 말하느냐, 뭐 여러 다른 업체는 왜 말하지 않느냐, 메가냐, 뭐 이투스냐, 또 종로냐, 여러 많지 않느냐. 네, 많죠. 그런데 여러분이 수시 원서를 접수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두 업체입니다. 유니버라는 업체가 있긴 한데 제한적이기 때문에 진학사와 UA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업체에서 여러분의 수시 지원 혹은 정시 지원 원서 접수를 해야 합니다. 각 대학들은 이 두 업체와
둘 다 협의를 할 수도 있고요. 한 업체와만 협약을 해서 원서 접수를 대행을 맡기고 있습니다. 동시에 각 대학의 여러 입학 전형의 내용들도 이 업체들이 맡아서 또 책임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원서 접수를 위해서는 어플라이라는 사이트에 아이디와 비번,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또 나의 성적을 온라인으로 한번 온라인 배치표, 즉 대학별 환산 점수 혹은 그 대학에 지원했을 때 나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합불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질 수 있는 내용들은 모두 다 위에 있는 닷컴으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것은 진학닷컴, 진학어플라이의 아이디 비번을 만드시는 게 가장 간단하고, 나는 불안하다, 4개 다 만들어 볼래, 4개 다 만들어 보셔도 됩니다. 자, 우선 원서 접수 업체 사이트에 들어가는 방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학 어플라이와 UA 어플라이 두 가지인데요. 일단 진학 어플라이 사이트의 첫 번째 화면입니다. 여기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 회원 가입을 하실 때는 이런 화면이 떠요. 자, 진학 어플라이 회원 가입을 할 거냐, UA를 할 거냐, 아니면 통합 회원을 할 거냐. 당연히 통합 회원 가입을 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근데 진학사에서 통합 회원 가입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UA 어플라이에 들어가서 통합 회원 가입을 하셔도 됩니다. 한 군데만 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둘 다 하셔도 되고 한 군데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어플라이 회원 가입은 언제 사용하냐면요. 원서 접수를 할 때 9월 10일부터 원서 접수하죠. 그때 이 회원 가입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각 대학별 원서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러면은 UA 어플라이만 하지 않고 또 혹은 진학 어플라이만 하지 않고 두 군데를 다 해야 되고 통합 회원을 해야 되느냐? 대학들이 우리 원서 접수를 대행을 맡길 때 예를 들어서 성균관 대학은 진학사랑 나는 마음에 안 들어, UA만 하고만 거래할래. 그래서 UA 쪽에만 원서 접수를 대행을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뭐 꼭 성균관 대학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서강대학 같은 경우는 우리는 진학사랑 UA랑 둘 다 맡길래, 또 어떤 대학은 우리는 진학사만 맡길래,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플라이에 들어가 보시면 UA는 UA 단독 대학들 이렇게 명단이 쭉 나오고요. 진학사는 진학사 단독 대학들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두 대학 모두 다 모집을 해주고, 원서 접수를 해주고, 어떤 대학은 한 업체만 원서 접수가 되기 때문에 통합 회원 가입을 하셔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한 군데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복잡했나요?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UA 복잡하신 분은요, 그냥 나는 UA가 좋아, 나는 진학사가 좋아, 본인이 생각할 때, 그러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통합회원 가입 한 번만 하셔도 됩니다. 또 학교에서도 설명해 주니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자, 그리고 나의 성적을 환산하는 방법, 또 모의 지원을 해보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대학 어디가, 그다음 UA.com, 진학.com이 있습니다. 대학 어디가는 이렇습니다. UA 어디가는 없습니다. 네, 대학 어디가 사이트의 인터페이스입니다.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학생부 성적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성적을 다 입력하고 나면 학교를 검색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나는 사교육 사설업체는 싫어 이러신 분들은 어디가를 충분히 활용하시면 되고요. UA 동일하고 그다음에 진학사 동일합니다. 저는 진학닷컴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을 하셨다면 수시 합격 예측을 클릭을 하시고 학생부 교과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학생부에 보면 교과 내신 성적이 있죠.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 입력을 하는데, 하나씩 따로따로 입력을 해도 되지만 사진으로 자동 입력하는 방법이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것도 캡처하는 게 귀찮고 사진 찍고 귀찮으시면 그냥 내신 성적 입력칸으로 천천히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입력하는 방법은 입력하는 시간은 대략 한 5학기를 입력할 때 처음 해보시는 분은 한 30분 정도 소요될 거예요. 천천히 꼼꼼하게 원점수, 평균 점수, 표준 편차, 학생 수, 그리고 등급, 성취도 다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학교마다 환산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입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체능 과목까지 다 학생부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입력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내신을 입력하시고 나면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입력하셔야 돼요. 모의고사 성적이 왜 중요하냐?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내가 정시, 수능으로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지가 기준이 잡혀야 합니다. 그래야 수시 원서를 지원할 기준이 생기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시점에서는 6월 모의고사고요. 그 다음에 9월 모의고사는 실제로는 가채점만 가지고 활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9월 1일 날 모의고사를 보면 그 성적은 실제 점수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가채점 점수, 원점수를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하는 겁니다. 9월 10일 날 원서 접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 가채점 이 두 가지를 병행을 해서 비교하고 분석하셔야 됩니다. 자, 진학사 자체적으로는 6월 모의고사 성적에 대해서 당신이 아니죠. 여러분이 실제로 시험을 보면 수능에는 이 정도 성적으로 예측이 됩니다라는 예측 점수도 공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공부하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 당연히 진학사 예측 점수가 틀리겠죠. 진학사 예측 점수가 틀리게끔 잘 하셔야 합니다. 자, 합격 예측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두 가지 합격 예측을 따져보셔야 되는데, 하나는 정시 합격 예측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6월 모의고사 성적 기준으로 나는 학과 자연계열, 지역은 서울과 경기, 인천, 경기, 대학은 일단 패스하고 전체 대학에서 찾겠습니다. 지역을 설정을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모집 단위를 기계공학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서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단에 이렇게 여러 대학들이 나오고요. 제가 그중에 건대기계항공, 건대스마트은행, 고대기계, 강원대로보 등등등을 클릭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의 정시 저장소에는 이런 대학들이 쭉 클릭한 대학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정시 저장소로 가봅니다. 내가 클릭해서 저장했던 학교 기준으로 보니까 서울과기대 기계시스템 디자인공은 안전하네요. 디자인공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내가 원하는 기계공학과는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계공학을 보니까 가천대 기계공은 합격할 것 같고 기계자동차공학 서울과기대 합격할 것 같습니다. 세종대 기계항공도 합격할 것 같은데 국민대와 숭실대는 환산 점수적으로 보면 내가 좀 불리해 보인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나는 이제 라인이 대충 잡혔죠. 내가 정시로 지금과 같은 모의고사 성적을 수능 성적으로 내가 이어간다면 서울과기대, 세종대는 합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나는 수시로 갔을 때 나의 성적대로 어느 대학을 지원을 할 건지를 예측을 해보는 거죠. 자, 일단 자연계 건대가 좀 나는 가고 싶은데 건대 정시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수시로 한번 지원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되고,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수시에서는 간호학과를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간호학을 클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천대부터 해서 가나다라 순으로 논술, 교과, 종합 전체가 다 뜹니다. 이 중에 농어촌 전형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런 기회 전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클릭을 해봤습니다. 몇 군데 학교를. 그랬더니 진학사에서는 한 6개 정도 모의 지원의 자료를 제공하는 학교들을 클릭해 줬습니다. 실제로 수시 저장소는 30개 정도를 저장해서 비교 분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이 대학들 중에 내가 정말로 합격이 될까 안 될까라는 것을 물어볼 때는 합격 예측 리포트라는 것을 클릭을 해보시면 되는데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모의 지원 리포트는 공짜로 뭐 이 대학이 어떻게 학생들을 모집한다, 이 전형은 뭐 어떻게 언제 시험을 보고 작년도 경쟁률이 얼마냐 이런 거는 보여주는데 실제로 네가 지원했을 때 너의 성적으로는 합격 여부가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는 거는 돈을 내라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돈을 59,000원을 내든지 74,000원을 내든지 179,000원을 내든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는 지금 수시잖아요. 수시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교과 하나만 가지고 학생을 모집하는 것도 아니고 수능 체제도 있죠. 논술 시험을 봐야 되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면접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자기소개서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비싼 돈을 내지 않아도 수시 합격 예측 59,000원짜리만 가지고도 전반적인 해석을 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돈을 안 내도 됩니다. 무료 지원, 무료 서비스만 가지고도 여러분의 수시 지원 전략을 세우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럼 UA는 어떠냐? UA는 진학서보다 조금 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라인을 쭉 긋고 이 라인에 걸려있는 대학들을 한번 눌러보면 해당되는 과와 또 전형 방법들이 등장합니다. 역시 합불 예측을 따지고 싶을 때는 돈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돈 내는 거는 가능하면 조금 조심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해 보시고 나는 꼭 합격해야 되겠다라는 분들은 한번 뭐 결제를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수시 합격 지원 전략으로 넘어갈 텐데요. 이제 원서 접수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죠. 이 6가지 기준으로 한번 수시 지원 전략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정시 지원으로 가능한 대학은 앞에서 온라인 배치표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 과연 나에게 안전한 수시 합격이 있느냐. 사실 수시에서 안전하다라고 하는 전형이 있을까요? 뭐 굳이 따진다 그러면은 교과 전형이죠. 그것도 수능 최저가 없는 교과 전형 중에 안전하다는 있을 수 있겠으나 흔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또 변수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굳이 뭐 종합이나 논술보다는 내가 안전하게 하나 합격하겠다. 그리고 내가 내신 성적이 괜찮다라고 하면 교과 전형이 가장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희망 대학을 나는 어디까지 높일 거냐도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무조건 뭐 택도 없이 나는 서울대 가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자신의 내신 성적 분석하고 그다음에 수능 모의고사 성적 분석해서 어디까지나 한번 지원해 보자라는 것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수능 최저를 내가 과연 어디까지 맞출 수 있느냐? 2개합 5는 가능한가? 뭐 3개합 6이 가능한가? 아니면 나는 2개 7도 어려운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비교과 수준 본인 스스로 판단하기 좀 어렵죠. 그럴 때는 아까 진학사나 UA의 그 개수 뭐 입력하고 활동의 개수라든가 또 평가의 기준들을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참고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나는 이 학업 계획은 수능 공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능 공부를 얼마나 빡세다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 네, 열심히 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나는 수능 공부를 할 자신이 없는지에 따라서 지원 전략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그냥 제가 아주 자의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정시 지원 가능한 100분 1을 인문계열은 당연히 스카이 경영부터 시작해서 쭉 줄을 세워본 거고요. 여러분이 대략 러프하게 아주 그냥 대략적인 그 범위만 정하는 방법으로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는 의학 계열이 있죠. 의치 약한 수가 있기 때문에 스카이도 밀립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정시에서는 뭐 특수목적 대학인 카이스트라든가 또 지스트, 디지스트가 모집하는 인원이 10명, 20명, 15명인가요? 네, 45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일단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수시는 교과와 학생부 종합이 한 0.5등급에서 1등급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노란색 학생부 종합의 노란색 부분은 비교과가 아주 좋은 학생들인 경우는 뭐 하단까지 등급이 내려가도 합격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흔치는 않으니까 이 레인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논술 전형이나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도 이제 그런 수능 체제가 걸려 있는 학교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능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판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논술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는 이유는 일반고 학생들이 논술로 대학을 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논술을 잘 써서 가는 것이 아니라 수능 체제를 잘 맞추는 전략으로 논술 공부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설명의 취지에 맞춰서 일반고 고3 학생들 기준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 제가 논술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은 많이 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죠. 저는 내신 등급이 5등급 이하이고 5등급 이하이고요. 수시로 학생부 교과나 종합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수시 원서를 쓰고 싶습니다. 논술을 써야죠.
그렇죠. 자, 그런데 나는 내신 성적도 안 좋은데 수능도 지금 다 5등급입니다. 네, 그러면 수시 원서 쓰는 것에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수시 원서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수능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내가 수능 최저를 최대한 높게 맞추는 학교를 쓰면 논술 공부를 하지 않고 수능 공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도 좀 미안하네요. 쉽지 않습니다. 성적 올리는 게 수능 성적을 지금 100일 동안 공부해서 올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기회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끝이 아니잖아요. 나는 그동안에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맨날 뭐 핸드폰 가지고 게임하고 PC방 가서 친구들이랑 몰래 게임하고 학원 갔다 왔다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사는 친구들이 있죠. 또 그 독서실 가서 학원 안 다니고 독서실에서 혼자 독학하겠다 하고 인강 틀어놓고 딴짓하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다 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는 스마트폰을 아예 포기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대학을 가는 거예요. 수능 공부에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친구들은 다음 설명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대학 일정은 전체적인 일정은 이런 건데요. 자, 이건 너무 복잡하니까 현재부터 일정만 다시 보겠습니다. 자, 남아있는 일정은 8월 31일 학생부 마감, 그 다음에 9월 1일 평가원 모의고사, 9월 10일부터 수시 원서 접수. 자, 수시 원서 접수까지는 좀 고민이 많이 되죠. 왜냐하면 종합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원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또 자기소개서 특히 시간 많이 걸리죠. 이런 준비를 하는 친구들은 어쨌든 9월 10일까지는 원서 접수하는 데 신경을 바짝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하면 뭐 어쩔 수 없죠. 9월 모의고사 공부하는 그 8월 말까지는 열심히 공부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에 원서 접수 준비를 최대한 빨리 하시면 좋겠는데요. 너무 시간이 촉박하죠. 9월 1일이 끝나고 나서부터 수시 지원 전략을 세운다는 게. 그래서 8월 달 동안에는 좀 시간을 빼서 수시 지원 전략을 좀 수립을 하시고 1차적으로 나는 6개 대학을 이 정도 쓰겠다. 혹은 한 10개 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지원 원서를 한 10개 정도를 예상을 하고 9월 1일 날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이제 다시 걸러내는 이런 전략을 세워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원서 접수하고 나면 정말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오로지 수능 당일날까지 공부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정시에 올인하는 친구들 있죠. 수시는 그냥 육론으로 상향해서 지르고 나는 정시로 승부를 벌겠다. 이런 친구들에게 한마디 충고해 드린다면 충고가 아니고 조언이에요. 해마다 많이 봅니다.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도전을 하죠. 성공하는 학생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입니다. 자, 이 말을 잘 기억하셨다가 실제로 수능 시험 보고 나서 여러분 한번 제 말이 틀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친구들이 성공하느냐? 네, 정말 뼈를 깎고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는 친구들은 성공합니다. 시간을 줄여야 되고요. 그동안 즐겼던 모든 여러분의 그 즐거운 시간들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잠도 늦게 자면 안 됩니다. 일찍 자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찍 일어나죠. 공부 좀 잘 된다고 밤새도록 3시, 4시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날 다시 일어나서 공부한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지금 하루 1시간은요. 이전에 10시간 혹은 일주일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컨디션 조절 자체가 중요하죠. 생활 리듬을 아주 루틴을 정확하게 가져가셔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루 열심히 공부한다고 새벽까지 공부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죠? 그 다음날 하루 망칩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하루 망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는 안 되나 봐. 포기하게 되죠. 자신감이 자꾸 떨어집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생활 리듬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깨어있는 시간들의 대부분은 공부하는 시간으로 사용을 하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적절하게 밥 먹는 시간, 또 낮잠 좀 자는 시간, 그리고 휴식을 가지는 시간 적절하게 분배를 하셔야 됩니다. 쉽지는 않지만 기회가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어떤 사람들은 3개월밖에 안 남았다, 이제 끝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정말로 제대로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3개월 이나 혹은 100일은 생각보다 정말 길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딱 일주일만 시간표 딱 정해서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버틸 수 있는지. 쉽지 않죠. 그 말은 지금부터 제대로 공부하면 정말로 긴 시간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혹은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가 잘 안 되고 부모님도 속고 본인도 속이는 이런 경우가 뭐냐면 독서실 가서 공부한다. 혹은 혼자서 인강 들으면서 공부한다. 네, 쉽지 않습니다. 인강을 길게 들으면 안 되고요. 인강을 듣는다 그러면 필요한 부분만 짧게 듣고 뭐 1시간을 들었으면 그 들은 내용을 적어도 3시간 정도는 복습을 하셔야 자기 있게 됩니다. 인강은 들을 때는 자기가 마치 공부가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공부를 안 해요. 왜냐하면 공부했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들었던 인강은 여러분의 실력을 절대 높여주지 않습니다. 실패합니다. 인강에 너무 많은 시간을 의지하지 않고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수능 특강을 10권 사세요. 수능 완성을 10권 사세요. 그래서 일주일에 수능 특강을 한 권씩 끝내겠다. 과목별로. 아니면 2주에 한 권씩 끝내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수시 지원을 내가 뭐 이렇게 나의 계획대로 세워서 성공하면 대박이죠. 처음에 보여드렸던 두 학생처럼 수능 대신에 수시에 올인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합격하시기를 바라고요. 근데 나는 정시에 좀 더 올인해야 되겠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성적을 받아야 내가 원하는 혹은 상위권 명문대학을 갈 수 있는지 짧게 한번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 스카이를 지원할 수 있는 성적 이 정도 되면 됩니다. 아주 올 1등급을 준비하려고 그러다가 너무 여러분이 위화감을 느낄까 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친구 국어를 정말 잘 봤죠. 지금 국어의 전성시대거든요. 국어를 100점을 맞았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생륜을 3등급으로 떨어졌고 영어가 2등급밖에 안 됐지만 고려대학을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은 떨어졌고요. 고려대 합격했고 뭐 사실 이 성적 나오는 아이들은 다군 뭐 쓰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친구는 96.5, 백분위가 96.5죠. 가장 비교하기 편한 게 백분위니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다음 친구는 백분위가 91.67입니다. 평균 2등급이네요. 홍대, 근대, 시립대 합격 가능합니다. 네, 시립대 합격했고요. 근대도 합격했습니다만은 시립대를 다닙니다. 자, 다음 친구는 자연계 학생이고요. 등급이 좀 떨어졌죠. 88.67입니다. 근대 합격했습니다. 아쉽게도 중대랑 한양대는 이성적으로 뚫기는 좀 어렵네요. 자, 다음은 부산에 있는 학생입니다. 부산대 의대를 가고 싶은데 국어를 약간 망쳤어요. 의대 학생, 지원 학생 치고는 국어를 좀 망친 거죠. 네, 국어만 이 친구가 다 맞았다면 빅5 의대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성적이었습니다. 97점입니다. 네, 부산대 의대 합격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앞에 성적들이 다 좀 높아 보였다면 이 성적을 한번 보실까요? 전교과 5.2등급입니다. 내신. 그리고 4월, 6월, 9월 모의고사 엉망이죠. 네, 여러분 좀 동지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수능 성적은 또 그나마 좀 괜찮아졌습니다. 9월보다는 조금 높아졌고 6월보다는 낮았습니다. 이 친구의 마지막 입결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인문계 학생이고 11월 수능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의 라인은 용인대, 강남대, 수원대, 한국산업기술대 등입니다. 하지만 인문계라 그랬죠. 그런데 성적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중에 혹은 인서울 대학들 중에서도 인문계열 학생이 자연계열로 전환해서 지원할 수 있는 흔히 우리가 교차 지원이라 그러죠. 물론 여러분 시대에는 이제 교차라는 말도 사실 좀 무색하긴 한데요. 문이과가 없어졌다 이렇게 하니까 아무튼 인문계열로 공부했던 친구, 사탐을 공부했던 친구가 자연계열로 진학을 한다면 합격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차 지원에서 가천대를 갈 수 있다면 최상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인서울에 있는 한성이나 서경이나 삼육대보다는 가천대를 더 선호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가천대 2개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했고요. 가천대를 즐겁게 다니고 있습니다.
가천대는 전과가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2학년 때 전과를 하겠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 내용은 다 끝냈고요. 이제 추천 자료는 뭐 설명회를 매번 듣고 앉아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 출력하셔가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료 중에 제가 추천하는 두 자료가 있습니다. 인천교육청에서 나온 발표한 수시 파노라마,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거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든 대입센 진학이라고 하는 자료를 추천해 드리고요.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찾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동영상 하단에 다운받을 수 있게끔 링크를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입시맘스쿨의 고3 수시 지원 전략 설명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한 2, 3분 동안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짧게 설명을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학생들을 모집하는 대부분의 대학들은 홈페이지에 학생부 종합 전형 이렇게 모집한다.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런 자료를 활용해 보세요 라고 하는 자료들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최상위 대학인 서울대학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선도하는 대학이죠. 그래서 웹진 아롤이라는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롤이 사이트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입학 안내를 클릭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도 입학사정관이라는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나도 입학사정관은 뭐냐면 여러분이 입학사정관이 돼서 서울대가 제시하는 새 학생, 새 학과의 학생들 3명, 각각의 3명, 말이 잘 안 나오네요. 학과당 3명씩을 한번 평가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서울대 교수라고 하면 이 학생들 합격을 시킬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해보라는 거죠. 실제로는 다 합격한 아이들이긴 한데 여러분이 한번 그 자료들을 참고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지금 7, 8년째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작년, 재작년은 특히나 학생부에 있는 합격한 학생들의 학생부의 내용을 발췌한 것들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세특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활동들에 대한 내용들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 나도 입학사정관을 클릭을 하시고 그중에서 작년 농업생명과학대학의 바이오시스템 소재학부의 새 학생 ABC가 바로 새 학생입니다. 클릭을 해보시면 자, A 학생의 합격한 학생이죠. 교과성취도 즉 내신 성적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잘 왔죠. 그 다음에 과학 이수 과목 많죠. 이 친구는 이제 자연계열 학생이니까 과학 이수 과목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 소재 일반고 학생이고요. 수상 기록이 이게 다가 아니고요. 그중에 몇 개만 발췌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알려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학교 생활기록부 발췌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고 이제 8월 말까지 여러분이 나의 세특이나 혹은 자동봉진, 자율활동, 봉사활동 뭐 이런 것들에 기록할 내용들을 한번 찾아서 비교하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 내용이 작년까지는 이제 1, 2, 3번 하고 이제 자율문항 4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1, 2번이 통합되어 있긴 한데 읽어보시면 어떤 의미인지. 첫 번째 내용이 아마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이제 교내 활동 3가지 이내로 제시하라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독서 활동, 그리고 마지막에 인성에 관한 문제. 작년 같으면 3번이죠. 여러분은 올해 여러분의 자기소개서는 2번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아주 여러분이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입시를 마무리할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편합니다. 5개 학기의 내신 성적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작업은 학생부 교과가 아니라 비교과 스토리를 좀 마무리하는 게 8월 달 안에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아마 8월 15일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세특이나 여러 가지 활동의 내용들,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더 이상 여러분이 손댈 수 있는 입시에 대한 평가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죠? 네, 남은 건 수능밖에 없죠. 물론 논술 공부를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면접 준비를 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또 자기소개서도 잘 써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9월 10일 원서 접수를 하고 또 한 4, 5일 동안 자기소개서까지 다 입력하고 난 뒤에 뭘 할 거냐 이거죠.
수시에 올인하는 친구들은 수시에 관계되는 그 다음 전형 요소들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논술로 6개를 다 상향한 친구들, 혹은 수시는 나는 포기하고 오히려 정시에 올인하겠다, 이런 친구들은 정말로 수능 공부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기회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정말 정말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한번 마지막 100일 동안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기적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시험 잘 보는 것으로 그동안에 했던 불효를 효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입시를, 행복한 합격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